자, 태풍 장미는 이제 어제 다 지나갔어요. 근데 심한 이제 중부지방은 폭우가 쏟아졌어요. 네, 어젯밤에 맞습니다. 진짜 비 많이 오더라고요. 네, 뭐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서울 지역에는 그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부터 이 서울 도로 곳곳이 또 통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잠수 기온은 뭐 못 본 지 너무 오래됐고 뭐 오늘 다시 이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통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장마전선이 충청권으로 이동해서 이 대전과 세종, 이 충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네. 오늘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2013년에 이어서 역대 최장 기록인 이 49일째 장마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3차 추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4차 추경이죠. 4차 추경. 네, 3차 그러네요. 추경은 통과가 됐고 이제 예. 4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또 경제 관련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정치권에서도 호우 피해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재민이 뭐 7천 명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뭐 강원, 철원 등 여러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구 및 지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차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부와 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다른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재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만약에 예비비만으로 감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래통합당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여당의 제안에 대해서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간결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 청취자께서 유튜브 보시다가 네. 배 수장님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어요 그러셨네. 네, 오늘 좀 머리를 오늘 안 감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제 아니죠. 오늘 아침에 감았고 간결하게 좀 헤어스타일. 간결하게 네. 하려고요.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헤어리 머리가 태어리. 네, 허리케인이니까요. 자, 정상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수해복구를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여기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 정부는 도로와 철도, 이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 그리고 침수된 주택,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이 재정 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달라라면서 이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이기 때문에 그 예비비와 이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수해복구 현장으로 달려간 몇몇 정치인들이 지금 논란입니다. 이게 수해 현장을 떠올리시면 이제 정치인들이 오고 이 복구 지원을 하고 뭔가 들어서 나르고 그런 또 사진을 찍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뭐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 안성하면 또 최일구 앵커를 떠올리게 되는데 죽산면 이 산사태 피해 농가에 이제 복구 지원을 갔는데 네, 저도 그 사진 봤는데. 네, 인증샷을 올렸는데 네. 아마 무슨 샷이요? 인정샷? 인증샷. 인증샷. 네, 인증샷을 올렸는데 입고 있던 티셔츠가 너무 깨끗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깨끗한 게 이상하다. 어떻게 수해 복구 현장을 하는데 깨끗할 수가 있냐 이게 이제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말씀드릴 사항은 많은데 네. 좀 간결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하셔도 되는데요? 네, 지금 좀 그래요? 청취자분들이 최대한 간결하게. 네. 오, 청취자가 쓴 게 아니고 김경래 PD가 쓴 김경래 PD예요? 네, 더 하세요. 맞추기 힘드네요. 주말에도 엄청 축산면이 저희 네. 바로 고향 옆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위축되지 마세요. 천하의 배종찬 소장이 PD가 한마디 한다고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네. 덩치는 산만하신 분이. 더불어민주당 산사태는 조심해야 돼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소속 의원실에 수해 복구 지원 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개별 사진 촬영 및 이 개별 차량 사용은 지양해라. 이런 또 공지를 내릴 정도 있고 미래통합당 등 수해 현장에 나가는 의원들이 좀 환영받기보다는 이것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온 것 아니에요. 이렇게 빈축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길긴 기네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말이죠. 4대강이 있었다면 홍수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정치권에서 4대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폭우에 이 섬진강이 범람하자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 섬진강의 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람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 수계에서 가장 큰 피해가 생겼고 이 4대강 사업을 한 지역은 뭐 낙동강의 일부 구간 이 제방이 약한 곳만 터졌지 이 나머지는 4대강 사업 이후에 범람이나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이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이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이 지금 즉시 4대강 보호를 파괴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4대강 아주 중요한 거죠. 네, 4대강 매우 네, 중요합니다. 밑줄 쳐야 됩니다. 별 몇 개 달아요? 4개죠. 4개죠. 4개. 아, 네. 4대강이니까. 네, 네. 네. 4대강 뭔지 물어보면 즉석에서 답할 수 있어요? 바로 지금? 나오죠. 네. 해보세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맞습니다. 맞아요? 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네. 네. 두 분은 저는 요번에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 호남 지방에 이제 그 집중호 피해 소식 그 준비하다가 솔직히 저는 영산강, 섬진강 요번에 알았어. 아, 예. 지리를. 강 이름을요. 아니, 그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음. 거야. 아. 영산강은 목포 쪽으로 빠져나가고 네네. 섬진강은 이렇게 해서 그 요번에 수해 입은 그렇죠. 화개장터로 해서 네네. 마지막에 그쪽 어디더라? 거기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남해로 나가죠. 네. 그래서 섬진강과 영산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전라남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섬진강은 4대강 정비, 4대강 사업 이전에 정비가 된 곳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 무거운 녀석들 코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효과가 있다.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 이거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2018년에는 한 분석에 따르면은 이 홍수와 관련된 효과는 제로다. 0이다. 이렇게까지 관련된 보고가 나올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제 이 전문가입니다. 관동대 이 관동 카톨릭대의 박창근 교수는 이번에 이제 섬진강 하류에 이 화개장터가 침수된 것은 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이건 이제 이 상류에 있는 댐에서의 방류량의 조절과 관계가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쪽이 고향이신 분들은 영산강, 섬진강이 어딘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네네.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그 섬진강 할 때 섬자가 무슨 섬자 쓰는지 아세요? 믿기지가 않네요. 네? 모르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아 정말이에요. 예. 무슨 섬자인지 아시냐고. 글쎄요, 무슨 섬자인지 모르겠어요. 두꺼비 섬자. 두꺼비 섬. 예. 네. 그것도 알아냈어요. 그 진짜는 그러면 어떤 진짜인가요? 나루 진짜죠. 어. 네, 두꺼비 두꺼비의 나루. 나루가 있는 강이다. 오. 얼마나 멋있어요. 상당히 그 의미가 섬진강면 주변에 김용택 시인의 생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 있네요. 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도 지금 논란이 있어요. 네.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산사태의 또 주요 원인으로 이 태양광 사업을 지목을 하기도 했는데 이 김미애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이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산지의 산지가 이 산사태에 노출됐다라면서 이번 폭우로 태양광이 설치된 곳 12곳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 이 태양광이 설치된 곳에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 실제로 12곳은 맞는데요. 근데 다만 그 올해 발생한 산사태 건수 자체가 1,174건이에요. 그래서 12건은 이 중에서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를 뭐 이렇다고 따지긴 어렵다라고 이 산림청은 밝혔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일요일 날 KBS 다큐멘터리 밤 11시 하는 거 보면서 잤거든요. 네. 네. 이상 기후로 지금 지구가 앞으로 2020 몇 년까지인가 1.5도만 올라가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장마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극의 이상 온난화 기후? 현상. 네. 온난화 이게 앞으로 저탄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디 신문 보니까 지금 주부들 사이에서 그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대요. 아이스팩 있잖아요. 네. 이거는 한번 버리면은 500년 동안 썩지를 않는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자체가 우리가 뭐 살 때는 그 아이스팩 있어서 좋긴 편리하긴 합니다만 그 자체가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기사가 뭐였냐면은 그 주부들 사이에서 그 아이스팩을 서로 나눠주고 집에 있던 아이스팩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 업체한테 도로 갖다 주는 그런 네.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저탄소 운동을 가야 되는 건데 탈원전을 가야 되는 것이고 이 태양광 그린 에너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풍력 에너지 해야 되고 태양광 에너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수해에서 아까 산림청에서
이야기도 그거 아니에요? 산지에 설치된 것 중에 네. 태양광이 이번에 파손된 게 0.1%밖에 안 된다는 네네.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청취자께서 너무 길다고 문자가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간결하게 해달라고. 네. 아 근데 그린 뉴딜 전도사세요? 그린 뉴딜이요? 네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죠. 아. 아니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교양이 있는 세계인이고 이런 시민이라면 당연히 그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아이스팩도 분리수거가 가능하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화학 물질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친환경으로 물을 넣어서 만든 아이스팩도 있거든요. 그래요? 이 경우에는 그냥 싱크대에 바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시면 더 좋죠. 그거 사업하세요 요즘? 네, 두 분 다 간결하게 해달라고. 요즘 좀 방송 출연이 좀 줄어가지고 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배 소장 팬클럽 조석진 청취자께서 네. 이런 분 아세요? 팬클럽 우리- 있어요? 아니, 있나 보다. 이케끈이만 했지 있는 줄 몰랐거든요. 하여튼 조석진 실체를 처음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청취자께서 네. 배종찬 소장님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컨디션 아. 난조로 좀 힘드신 거 이해하세요. 네,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하루에 스케줄을 몇 군데나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근데도 항상 중요한 것은 중심은 허리케인이죠. 딴 데 가서 거기가 그러죠. 자, 이 태양광 얘기하다가 좀 네. 빠졌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하고 홍수 관련 연관성을 좀 조사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4대강과 이 홍수 연관성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공방이 나오니까 사실 이게 공방할 일이 아니죠. 이럴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홍수 예방과 홍수 지원 대책 예방 이게 복구 지원 이게 더 논의돼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이제 홍수 방지 효과가 크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피해가 커진 이유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주에서 울려 퍼지는 에밀레 종소리에도 지금 물기가 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습하네요. 네, 퍼석퍼석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K꽃님께서 그린 얘기 하시니까 그린 그레스 홈 음악 좀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글쎄 김경래 PD가 청취자 말 들어줄라는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 끝나고 퀴즈 내고 한번 보자고요. 뭔 노래 틀 건지. 뚱커벨은 무시해도 아마 청취자분들은 존중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네. 네. 자. 세 번째 얘기 이제 코로나19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교회발 집단 감염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최근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남대문 시장의 케네디 상가 여기도 이제 고양시 반석교회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에서는 현재까지 교인 10여 명 그리고 이 남대문 시장 상인 최소 7명을 비롯해서 그 어린이집 직원 원생 뭐 그 가족의 지인까지 이어지는 4차 감염까지 확인이 된 상태고요. 이 감염자도 30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또 다른 집단 감염원인 이 고양시 기쁨 153 교회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20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김포시 양촌읍의 한 교회에서도 이 목사와 교인 8명의 확진 판정을 어제 받았는데 여기는 아직 감염원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유튜브로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린 말씀드렸잖아요. 네.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 갖고 계십니다. 종이와 물 아이스팩이 와서 좋았다. 네. 아마 택배 물 아이스팩 저 배소장에게. 네. 친환경. 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그다음에 물 아이스팩인 경우만 주문해요. 또 이런 분도 계시네요. 저희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떤 업체는 생수를 쓰더라고요. 생수를 이렇게 얼려가지고. 여기 있어. 네. 광고하는 생수 중에는 생수병이 30일 안에 분해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와. 모두 그렇게 바꾸면 좋은데. 네. 이런 생수병도 있나 보죠?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정상 기자가 얘기한 게 그런 생수병. 아니요. 그 택배를 보낼 때 예. 그 아이스팩 아이스팩 대신에 아이스팩. 이 생수를 얼려서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얼음으로 얼려가지고. 네. 그것도 괜찮네요. 예. 네. 오늘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도 지역 감염이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선박 영진 607호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이제 추가로 확진됐고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가 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죠. 5명도 확진이 됐는데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이제 국내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유입이 아닌 지역 감염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예. 전 세계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넘었어요. 네, 어제 아침 8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2천만 명을 넘었는데 이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이 불과 한 달도 안 됐거든요.
한 달여 만에 1,00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겁니다. 최근 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이 520만 명을 넘었고요. 브라질이 한 305만 명, 인도가 한 226만 명, 러시아가 거의 90만 명이 다 됐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56만여 명인데 이 한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74개국이나 되고요. 이 10만 명 확진자가 넘는 나라도 26개국이나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GDP도 줄었지만 세계 10위권 안에는 진입을 했다면서요? 네, 코로나로 주요 선진국들도 이 명목, 이 국내 총생산율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2분기 이제 이 GDP였습니다. 12위였던 우리나라가 이제 9위로 올라갔는데 캐나다, 러시아, 이제 브라질 경제가 크게 이제 위축됐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죠. 예. 그래서 코로나 19로 이 캐나다, 러시아 또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인데 우리도 물론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마이너스 3.3인데 독일은 마이너스 10.1%고 네.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12.4%, 프랑스가 마이너스 13.8%일 정도로 다른 국가들이 받았던 타격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경제가 좀 양호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2분기가 저점이라면 이제 3분기, 4분기 조금씩 뭐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이 지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뭐 2000 코로나 국면 이전에 2100 회복은 벌써 됐고요. 예. 뭐 4개월 만에 회복을 했었고 2개월 반 만에 회복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2300 돌파를 했고 25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많은 정권사의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